자, 오늘도 10시 구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만한 6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총 6종목을 제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공략주 김민수 대표의 종목입니다. YM택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YM택 현재 주가 1.36%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반등세 보이고 있는 YM택. 일단 그동안에 다른 종목들 반등했을 때는 움직임이 없었다가 최근에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투자 포인트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숨겨진 2차 전지 쪽에서 필요한 핵심 부품 네. 공급하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성장이 크게 나올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EV 릴레이라고 합니다. 뭐 개조하는 거 아니고요. 네, 릴레이. 릴레이. 네. 뭐죠, 이게? 릴레이가? 쉽게 말씀드리면 개폐 장치를 얘기하는데 개폐 장치. 예,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딱 전원이 들어왔을 때 전원이 연결되게 만들어주는 장치. 그렇게 되면은 ESS나 뭐 급속 충전기, 앞으로 급속 충전기는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럼 수요가 또 폭발할 것 같고요. 또 태양광 인버터 관련된 쪽도 그러니까 즉 친재생 에너지나 2차 전지 쪽에 전기차 쪽이 확산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혜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고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내 대형 2차 전지 고객사 다 들어가 있고 중국 고객사양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수출 비중이 한 60%대까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고전압, 고전력의 배터리의 연동에서는 필수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가 되는데 원재료 상승이 부담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벌써 제품 판가를 올해 초에 10%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모습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25%대 수준까지 유지가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꽤 양호한 어떤 수익성을 가져간다라고 보는데 올해 매출이 한 400억대가 넘는데 한 60% 이상 증가할 것 같고요. 네. 영업이익도 한 60%대로 100억대가 넘길 걸로 보는데 이렇게 작은데 뭐라고 보시지만 네.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26년까지 EV 릴레이 시장이 국내 쪽에서는 1,0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중에 매출에 이 회사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보통 LS 일렉트릭이나 나머지 회사들도 하긴 한다고 하더라도 50% 정도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한 500억대가 나올 거고요. 네. 게다가 수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한 60% 차지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부분 또 증설 효과까지 기대가 되는데 내년부터 어떤 6,500평 규모의 신공장 착공 들어가서 증설이 나온다. 여기서만 한 600억대 추가 매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한 또 2차 전지의 변화를 바라볼 때 2, 3년 뒤에 나오는 또 실적 변화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매출이 한 1,500억대 정도까지 바라보게 되면 지금 현재 매출의 한 4배 정도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가속화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앞으로 매출 성장과 그에 따른 수익성을 개선한다. 네.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게 될 YM택 2차 전지 숨은 수혜주로 공략을 해 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주가가 18,000원 선이거든요. 일단 목표 주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단기적으로 일단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단기 주가가 좀 올라오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거쳐야 될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18,000원대 초반에서 추가적으로 지난 고점대까지 보게 되면 약 한 22,500원대 정도가 네. 일단은 시도가 들어가야 될 가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성과가 확인될 때마다 주가는 레벨업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가기 전에 네. 먼저 한 22,500원 확인하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6,5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보니까 작년에 상장을 한 종목인가요? 네. 네, 작년 상장한 종목이고 상장 대비해서 지금 주가 상황은 반토막 이상이나 있지만 실적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또 향후 성장성에 있어서 기대되는 종목으로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22,500원이지만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YM택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자, 조기준 매니저 종목은 KG ETS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KG ETS는 1%대 후반 2% 가까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큰 폭은 아니지만 지금 차근히 주가를 회복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보니까 7월 달 초에 엄청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기는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핫했던 이유가 이제 그 말도 많던 쌍용차 네, 인수권으로 인해서 이제 쌍방울과 뭐 KG랑 뭐 싸움에 의해서 이제 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현재 결정이 났고요. 이제 뭐 아마 다음 25일 경에 이제 뭐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관계인 집회에서 이제 승인이 되는 걸로 지금 3,500억, 3,200억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을 쓰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인수를 하는 거죠. 인수를 지금 현재에서 오늘 공시해 보시면 KG ETS가 이제 3,500억을 KG 모빌리티에다 취득을 한다라는 공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3,150억 정도를 출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공시해 보시면 KG ETS가 탑업인 출자에서 KG 모빌리티를 3,150억에 출자한다는 걸로 지금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말도 많던 인수가 이제 KG ETS로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KG 그룹이 사실은 인수합병에 대해서 보면 마이다스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KG가 뭐냐면 뭘 인수하면 KG 스틸을 인수했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근데 KG 스틸을 인수했을 때 그때 보면 제가 이제 알 때 동부제철인데 엄청나게 적자였어요. 왜냐하면 전기 요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적자, 그러니까 전기 가격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러면서 철강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2019년대 인수하면서부터 갑자기 회사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벌고 있고요. 그래서 KG 스틸이 지금 현재 보시면 뭐 인수하고 나서도 보시면 이제 거의 3천억 이상. 1년에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KG 스틸이. 그러니까 그만큼 인수하고 나서 수익이 나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KG ETS가 지금 현재 자회사 이익이랑 합쳐서 지금 작년에 올해 이제 작년에 3,500억에 3,200억 영업이익이 나는 이유가 이제 자회사들, KG 스틸과 KG 케미칼의 이익이고 여기가 지금 현재 3,500억 정도에서 이제 그 쌍용차를 인수하는데 지금 쌍용차가 새로 나오는 토레스, 그 다음에 이제 적자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는 참 법정 관리 종목을 인수합병하는데 이제 이 회사가 큰 게 법정 관리 종목을 인수합병하면서 이렇게 컸거든요. 그쵸. 굉장히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박 회장님이 그걸 잘하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또. 저는 잘 하여튼간 제가 저는 몇 개 개인적으로 제가 아십니까? 본 적이 그래서 KG 그룹이 네. 이제 또 그거 저기 뭐죠? KFC 그것도 인수했다가 좀 네. 팔았고요. 현금화하면서 이제 KG 동부 그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현금화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도 있고 그러면서 아마 현금을 총 동원해서 사는 것 같은데 비싼 가격에 사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자동차가 다시 이제 또 올라가고 있는 토레스 그렇죠. 인기도 올라가고 있고 적자도 축소되고 있고 부채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수는 좋은 매수 타이밍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인수권으로 해서 많이 올랐다가 이제 이게 14,000원, 2,000원에 거래되다가 이제 3만 원까지, 2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15,5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한번 매수 타이밍 현재 가격에서 잡은 다음에 짧게 뭐 2만 원까지 잡아도 되는데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잡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4,000원, 뭐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업군도 좀 견조하지만 네. 이 쌍용차에 대한 모멘텀이 붙음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주가에 에너지가 좀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던 그 차량이 디자인을 보니까 그 현대차에 있었던 분이 만든 거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토레스라고 그래서 옛날에 뭐죠? 그 코란도 네. 그 디자인을 비슷하게 카피를 해서 이제 만든 건데 네네. 굉장히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차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좋아요. 아, 차 예.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 예, 예.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차 종류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는 것만 많은 여돈입니다. 자, KG ETS 그럼 목표 주가를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000원 구간인데요. 어느 정도로 좀 잡아볼까요? 15,600원에 사서 그냥 네. 저는 차트상으로 2만 원까지 갈 것 같은데 네. 그냥 짧게 18,000원에 수익 실현하시고 네. 손절가는 14,000원 짧게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쌍용차에 대한 인수 이제 수순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과연 그 모멘텀을 안고 얼마나 주가가 올라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요. 그 현대차에 있었던 그 외국인 그분 있잖아요.
명품차 디자인 하셨던 저는 그분이 한국 한 사람만 분. 압니다. 네, 네. 그분입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 CS 베어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베어링 현재 주가 2% 넘게 3%대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S 베어링이 굉장히 종목이 변동성이 두 달 사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다시 좀 에너지가 있는 상황입니까? 네, 계속 신재생 에너지에 저희가 보통 풍력을 보게 되면 뭐 CS 윈드나 네. 아니면 뭐 삼강 MNT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부품사라고 하게 되면 가치가 더 빛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다시는 CS 쪽 들어가 있고 베어링 들어가 있다. 그러면 CS 그룹의 베어링 하는 회사구나라고 보시면 쉽네요. 되는데 네. 아주 쉽죠. 네. 네, 베어링 잘 아시죠? 그냥 뭐 베어링은 자동차 잘 잘 하시잖아요. 베어링도 잘 그렇진 않아요. 부품은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냥 겉에만 아시는 예, 걸로. 들어가는 거는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용 베어링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큰데 베어링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크고 많을까. 그쵸. 이게 첫 번째고요.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치 베어링과 요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피치와 요라는 단어를 풍력 쪽 보시게 되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바람이 불게 되면은 네. 피치 베어링 같은 경우는 날개가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약간 움직입니다. 거기 더 잘 돌아가야 되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움직일 때 역할을 해주는 게 피치 베어링이고 풍력 잘하시네요. 김풍력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요 베어링은 이제 이 방향을 봤을 때 이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러면 약간 돌아가줘야 되죠. 네. 그럼 여기 들어가는 베어링도 같이 영향을 끼치고. 네. 그러니까 날개가 돌아갈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요소에 다 베어링이 쓰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일단 이 회사가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을 했죠. 거기서 나오는 생산이 증가되면서 예전에는 한 6,500 PCS에서 한 8,000 PCS까지 이제 증설이 된 상황이고요. 게다가 또 어떤 실적은 아직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주가가 올랐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실적의 부진의 원인이 있죠. 일단 원자재 값, 물류비 이쪽 때문에 성과를 못 냈다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물류비 같은 경우는 해상운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예측하기로는 3분기 땐 영업이익 흑자, 4분기 땐 순이익단까지 흑자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미국의 IRA가 통과되면서 나오는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쪽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2023년 내년 같은 경우도 풍력 설치만 50% 이상 증가합니다. 네. 여기 법안의 수혜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경쟁력 있는 CS 베어링 쪽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주요 고객사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고객사가 GE로 돼 있는데 GE도 미국 회사죠. 네. 그 미국 풍력 설치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시장 점유율 같이 올라갈 걸로 보이지다 보니까 네.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제품 테스트가 들어가는 회사들이 베스타스 세계 1위죠. 풍력 회사 그리고 또 지멘스, 가메사라는 스페인 회사입니다. 네. 이런 쪽 모두 다 유럽 회사, 미국 회사 쪽으로 제품 테스트가 들어가는데 올해 4분기 때 거의 승인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경쟁력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승인 나게 되면 매출이 확 뛰겠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게 되면 일단 이 부분은 기대감이라고 하더라도 성과 나오기 시작하는 실적 부분만 안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좀 더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CS 베어링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 그중에서 이제 풍력으로 집중된 시장의 관심 가운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좀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춰야 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가 적정하겠습니까? 그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알면은 고수죠. 신이죠. 네,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최근에 그 주가가 단기적으로 움직이다가 네. 직전 고점대 부분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무거워져서 한 단계 이제 조정권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가격대 한 11,000원대 초반대 이탈할 가능성은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거래량과 흐름 보게 되면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11,500원대 밑에서 뭐 11,000원대 사이 뭐 이 정도쯤이 강력한 지지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진입하자라는 전략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확인되면서는 지난 고점대 부분을 다시 시도할 걸로 보여지면서 일단 목표가 15,000원대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900원대 정도로 보면서 추세가 중기 추세가 이탈하는 영역까지 손절가로 대응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력을 사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 설치하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싶었는데 최근 시장에서 태양광보다 더 시장에서 좀 부각됐었던 게 바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베어링 관련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CS 베어링을 쭉 설명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을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CS 베어링에 맞선 위드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텍 오늘장 주가 1.27% 강세입니다. 오늘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의 종목의 특징이 이제 고개를 조금씩 드는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고개 쳐드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은 잘 모르는 주식이고요. 예. 그러니까 위드텍이라는 건 지금 1,600억 정도 되는데 작은 종목이네요. 작은 종목인데 그래도 이제 사실은 이 회사가 꿈이 있고 기술이 있는 주식 회사입니다.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 분자 오염 모니터링 장비 개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분자 오염이라는 건 뭐라는 겁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클린룸을 하다 보면 오염 물질이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거 화학 업체 등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매출이 어디서 삼성전자나 제가 이제 이거를 관심을 안 가졌는데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가 설치를 안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투자를 안 하기 그쵸. 때문에 근데 앞으로 미국에다가 한다 그러고 이제 그 SK에서도 이제 용해 클러스터를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네. 2분기에 200억 나오면서 영업이익 59억 나오면서 이제 YO to YO로 79% 매출이 늘었고 영업이익 또한 400% 늘면서 작년 대비 확실히 좋아. 1분기는 안 좋게 됐는데 이제 좋아지면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투자가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여기가 뭐냐면 이제 클린룸에서 혹시라도 오염 물질이 발생한 모니터링, 그쵸. 그다음에 이제 가스, 케미컬, 그다음에 웨이퍼에서 나오는 어떤 그 공정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배기가스에 대해서도 이제 굴뚝에서 나오는 이제 배기가스에서도 사람이 올라가 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해서 원격으로 이제 그 배기 오염 물질이 나오는지를 하는 MTS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로 매출처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중국이나 해외 매출처가 늘어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신규 사업을 하나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뭘 하냐면 딱 핫한 게 쫙 보면은 이제 원전 해치 시 방사성 폐기물 핵종 분석을 위한 이동형 핵종 분석 방사화학 실험실 개발. 잠깐 한국어 말씀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이동형 네. 핵종 분석. 네, 방사성 화학 실험실 개발과 상용화 계획을 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이번 정부가 원자력으로 하니까 이제 그쵸. 그걸 해체했을 때 이제 분석하는. 뭐, 방사성 폐기물을 분석하는. 근데 뭐 그게 이동이 되는. 이동을 네. 하는 걸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한번 움직이려고 하는데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뭐 소규모로 매매를 하시길 네. 권해드리는데 그때가 요게 이제 ESG 경영 뭐 그다음에 친환경 그러면서 앞으로도 반도체라든가 어떤 화학 물질이 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업체이기도 한데 사실 공장을 증설하거나 반도체라든가 화학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설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장비가 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대기업들 삼성전자라든가 SK라든가 이런 데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점점 이제 그 법이 작년에 통과됐잖아요. 그 뭐 화학 폐기물을 만들면 뭐 이렇게 규제하는 거가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아마 증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TMS라는 장비가 들어가는 네. 산업 배출가스 측정 환경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저는 이제 3만 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단기 장기 종목은 목표가? 아니고 긴 좀 중장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이제 14,0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위드텍 이번에는 단기 공략주가 아니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바로 성과 낼 게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주가는 16,000원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약 2배 정도 3만 원 목표 주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라운드도 진행을 해봤고요. 세 번째 라운드 첫 번째 김민수 대표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타이어를 보도록 할게요. 0.79% 오늘장 강세 보이고 있고요. 와, 이 종목도 최근에 양봉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 좋아서 이렇게 올랐나요? 네, 일단 파 차트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12,000원대에서 12,700원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네. 그러네요. 네. 가격대를 보니까 또 별로 오른 것 같진 않네요. 네, 그리고 특히 이 회사는
주목을 해야 될 게 좀 저변동성 주식입니다. 아, 변동성이 적은 종목. 네. 그래서 일단 주가는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좀 긴 시각에서 봐야 될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배당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변하는 구조 보시면서 좀 길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배당만 8%입니다. 오. 지금 기준으로 이따 이 얘기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네. 요즘 동아 타이어가 가장 잘하는 거는 타이어 튜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타이어 안에 튜브 또 들어가죠. 아. 거기 바람 넣고 밖에는 또 겉에서는 타이어 코드와 함께 나오는 또 진짜 타이어가 있고요. 네, 다 아시죠? 이 자동차 좋아하시니까. 네. 바퀴까지는 잘 몰라요. 아, 겉에만 아시는 걸로. 네. 디자인만 아시는 네. 걸로. 예, 그래서 휠 이런 건 또 좋아하고요. 휠 또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그죠, 것. 중요하죠. 예, 휠 네. 회사가 어딘? 예, 이거는 네. 나중에 찾고요. 타이어부터. 네. 그래서 타이어 튜브 쪽에 강점이 있고 그리고 또 그밖에 플랩이라고 하는데 튜브와 휠 사이에 또 걸치는 부품들 그리고 또 재생 타이어 쪽도 관점이 높은데 네.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업황을 보게 되면 먼저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보여줬습니다. 전기차로 갈 때 얼만큼 수익성이 타이어 회사가 높아지느냐라는 부분들을 보여줬죠. 전기차 타이어가 더 많이 마모가 돼서 뭐 바꿔야 돼서 전기차용 타이어는 더 두꺼워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죠. 네. 지금 거기 같이 들어가는 타이어 튜브 같은 경우도 또 수요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타이어에 대한 업황은 일단 충분히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마련을 했기 때문에 네. 그에 걸맞는 동아 타이어의 업황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쪽도 같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타이어다 보니까 튜브도 마찬가지로 합성 고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또 지난 몇 분기 보게 되면 실적이 약간 또 위축됐던 요인 중에 하나가 유가 올라가게 되면 합성 고무 가격도 올라가죠. 그쵸. 그러면 원가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네. 이 부분을 제대로 컨트롤을 못했다가 이제 유가가 하향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게 합성 고무 하락하게 되면 수익성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최근의 실적의 영업이익 한 2개 분기 쪽에 반영이 돼가고 있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회사에서 분사해서 나온 회사가 예전에 DTR 오토모티브라고 지금의 DN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 동아 타이어의 지분을 분사했는데도 그러니까 약간 위쪽의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분이 12.6%를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왜 고배당을 해야 되냐면은 이 DN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두산 공작 기계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네. 거기서 자금이 많이 소요됐겠죠. 그럼 동아 타이어가 열심히 번 거 가지고 배당을 해서 이를 좀 많이 도움을 주게 네. 하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지금 따지게 되면 8% 되는데 이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제 부채 비율 좀 떨어뜨리고 뭔가 좀 도움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계속 고배당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배당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길게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서 상반기 영업이익이 114억이 나왔는데 작년 한 해가 144억이었습니다. 네. 한 해 장사 거의 다 했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보게 되면 시총 1,700억대인데 비싸지 않다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동아 타이어 지금 현재 주가가 보합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멘텀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 가운데 시장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직은 덜 오른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볼 텐데요.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해둘까요? 네, 일단 지금 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아직 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크게 움직임이 월봉인데요. 네, 너무 없어 저변동 아닙니까? 저변동이지만 시세 차익과 배당 8%의 배당. 네. 요거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박스권 상단부 정도까지 보고 움직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격대 한 15,000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여유롭게 나올 수 여유는 네, 그때 찾고요. 네. 네. 추가적으로 느리지만 꾸준히 올라올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대 좀 짧게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동아 타이어 확인해 봤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 1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DN 오토모티브입니다. 제가 여기 두 번째 있는데 순서를 바꿨습니다. 동아 타이어라고 그래서.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먼저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이제 좀 대주주가 여기 안 같은 되네요. 분이에요. 김상현이라는 그러네요. 분이 같은 분인데 네. 이제 DN 오토모티브가 동아 타이어 약간 12% 정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DN 오토모티브 제가 옛날에 DTR 오토모티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너무나 좋은 회사인데 뭐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많이 모르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대표님은 많이 아시네요. 근데 이 회사는 제가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나 실적이 좋은 거. 저는 고개를 살짝 쳐드는 걸 좋아하는데 요거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DN 오토모티브가 지금 이제 2분기 실적만 봐도 어느 정도냐면 8천억 매출에 900억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900억이라는 거는 네, DN 오토모티브가 작년 2021년도에 9천억 매출에 896억을 매출이 영업이익이 났는데 네. 지금 2분기 한 분기에 벌써 그거를 앞질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현재 시총이 딱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회사 시총이 6,5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시총을 봤을 때 분기, 매출이. 2분기인데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두산 공작 기계를 100% 인수하면서 이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여기가 이제 자동차형 방진 제품의 매출이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GM이라든가 해외 매출이 많이 늘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이제 빠때 그 2차 축전지 관련 매출도 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 그러니까 1, 2분기 지금 현재 합쳤을 때 보면 아까 1분기에 그러니까 6천억에 500억 영업이익이 났는데 2분기, 1, 2분기 이제 반기를 합치면 1조 5천억에다가 지금 뭐 1,400억, 1,500억의 흑자가 나는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인데 지금 시총이 6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분기 이제 분기 배당도 500억, 현금 배당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매출이 늘어나는 거 두산 공작기계 100% 있는데 요게 이제 2분기부터 매출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분기당 매출이 5,2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13% 정도 나오는 자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두산 공작기계를. 그러면서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 회사의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레벨업이 되고 있고 현재 시총을 봤을 때 차트상으로도 보면은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현재 가에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목표가는 사실은 지금 제가 7만 원 잡아드렸는데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8만 원 이상으로 잡아드려야 할 거. 제가 목표가를 지금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해서 8만 원 이상으로 목표가 잡고 손절가는 5만 4천 원으로 잡아드리는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 목표 주가 처음에는 7만 원 잡아주셨는데 안 되겠다, 더 올려보겠다 해서 8만 원으로 정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5만 4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동아타이어와 DN 오토모티브는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이 두 종목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0시에 전세역전 함께 했고요.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